안녕하세요. 강남 재봉틀 리알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전효진입니다. 눈꺼풀 지방이 너무 많으신가요?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지방이 맞을까요? 눈두덩이가 불룩하면 눈이 답답해 보이고 쌍꺼풀이 풀리기도 쉬우면서 눈동자를 가려서 눈이 졸려 보이게 하는 가성안검하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두덩이를 가볍게 해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게 다 지방 탓은 아닙니다. 눈두덩이가 불룩한 원인은 크게 4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피부, 지방, 안구가 돌출된 정도, 그리고 눈썹뼈의 돌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피부는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경우, 그리고 피부가 늘어난 경우에 눈두덩이가 불룩해 보일 수 있고요. 절개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적절하게 피부를 제거를 해서 눈두덩이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눈두덩이 지방입니다. 이 눈두덩이에는 크게 2종류의 지방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는 빨간색 지방과 파란색 지방이 그것인데요. 빨간색 지방은 얕은 곳에 있는 지방이고, 파란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눈두덩이 지방이라고 하는 깊은 곳에 있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 둘을 구분해서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지방, 깊은 곳에 있는 지방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눈두덩이 꺼짐이라든지 겹주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빨간색 지방은 피부 얕은 곳에 위치하는 지방으로 제거할 때 유착에 유의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겹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는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구리 왕눈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출되어 있다는 것은 즉 안구가 뒤에서 앞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이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과장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를 집어넣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눈두덩이 불룩함을 교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넷째는 이 바깥쪽의 눈썹뼈의 돌출입니다. 눈썹뼈가 많이 튀어나온 경우는 눈썹뼈를 살짝 갈아줌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눈두덩이 지방을 제거하는 술식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방을 찾아서 그냥 제거만 해주면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이 제거를 해서 부족하게 되면 이를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단순히 눈두덩이 꺼짐을 넘어서 겹주름이 생기거나 쌍꺼풀이 풀리기도 하고 눈뜨기가 뻑뻑하면서 눈이 잘 안 떠지고 졸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제거할 때는 항상 저는 환자분의 부모님 중에 혹시 눈두덩이가 꺼져 있는 분이 계신지를 항상 여쭤봅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룩하다. 그러면은 지방 제거를 좀 더 과감하게 하는 편이고요. 눈두덩이가 꺼져 있는 분이 계신다 라고 하면은 지방 제거를 조금 보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마치 눈두덩이 지방은 그러면 마치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눈두덩이가 불룩한 경우에는 당연히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눈두덩이를 가볍게 한 사례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지방과 파란색 지방을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눈두덩이가 불룩하죠. 실제로 수술 들어가 보니 빨간색 지방, 얕은 곳에 있는 지방이 대부분이었고요. 파란색 지방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파란색 지방은 그대로 보존을 해주고 빨간색 지방만 겹주름에 유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환자분은요, 파란색 지방과 빨간색 지방 모두 많았고요. 이 둘 다 적절히 제거를 해서 눈두덩이를 좀 가볍게 해준 경우입니다. 자, 이 환자분은요, 파란색 지방은 굉장히 많았고 빨간색 지방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 늘어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절개 쌍꺼풀 수술로 피부를 적절하게 잘라주고 파란색 지방만을 적절히 제거를 해서 눈두덩이 불룩함을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반드시 쌍꺼풀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환자분을 보시면요, 이분은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쌍꺼풀을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눈두덩이 불룩함이 굉장히 심하죠. 눈썹하 거상을 통해서 피부를 잘라내고 이 절개선을 통해서 지방에 접근해서 지방을 같이 제거했던 경우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3주째 사진이고요. 아직 붓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두덩이 불룩함이 많이 개선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적절한 조직을 이용해서 채워 넣는 것이 되겠죠.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입니다. 지방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만졌을 때 촉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꺼짐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에는 지방 이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살 덩어리가 통째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근막
또는 진피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이식들은 조직 자체를 통으로 이식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지방이 제거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지방을 잘 구별을 해서 적절한 지방을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살이 빠지면 눈두덩이가 조금 꺼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물며 하루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오전에는 조금 눈두덩이가 채워진 듯해 보이고 저녁이나 자기 전에는 눈두덩이 꺼짐이 좀 더 심해짐을 알 수 있는데요. 몸무게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이 찌면은 이 눈꺼풀의 살도 쪘다 빠졌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지방 이식을 내가 이미 했던 경우에 생착이 된 지방은 자기 지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이 찌면 이식된 지방도 같이 찌고요. 내가 살이 빠지면 이식된 지방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 이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앞으로 뭐 다이어트를 할 거다 아니면 몸무게를 좀 찌울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몸무게가 일정해졌을 때 그때 지방 이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눈두덩이 불룩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눈두덩이 불룩함이라고 하면은 보통 지방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지방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신 것처럼 얕은 곳에 있는 지방, 깊은 곳에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서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수술입니다. 눈두덩이 불룩함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남재봉틀 이하의 성형외과 전문의 전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